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혁 어머니입니다. 이제 재혁이 간지 얼마 됐죠? 이제 5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차 이제 6개월 들어갑니다. 차. 네. OSS를 알게 된 거는 재혁이가 갖기 전에 얼마 전부터였어요? 한 2년 전부터. 와, 그럼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네. 네, 제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알고는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선뜻 이 어린 아이를 바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알고만 있었고 언젠가는 한번 똑똑똑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네. 2년 전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재혁이가 2학년 때부터 알게 되신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너서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예전부터 뭐 오성식 팝싱글스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오성식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제 알고만 있었죠. 이제 애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한번 문의해 봐야 되겠다. 네. 네네네네. 요즘 뭐 홈페이지는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네네네. 주로 이제 밴드라든가 네네네. 유튜브만이 이제 활성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2년 동안 그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재혁이를 한 5학년 때쯤에는 한번 이렇게 해외에서 같이 해외살이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조기 유학을 보내든 거를 경험을 반드시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고 계셨구나. 어렸을 때 영어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계셨기 대한 때문에. 확신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한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한국에서 학원을 막 다니게 하면서 억지로 푸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영어 조금씩 가리키면서 때 되면 이제 해외에서 한번 살면서 자연스럽게 애가 언어를 습득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네네. 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설득을 했다 해야 돼? 꼬셨다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재혁아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엄마 좋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생각보다 저희 아이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순한 아이라서 사실은 네.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딱히 자기가 정말 싫어하지 않으면 다 오케이거든요. 근데 재혁이를 제가 3학년 때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여행을 정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해외여행을. 네. 왜냐하면 재혁이 아빠, 그러니까 저 남편도 이제 그때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틈틈이 해외여행 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약간 아이를 뭐 뉴욕 지하철 하면 되게 사람들이 무섭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부러 막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뭐 퀸스 지역 뭐 이런 데도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해외에서의 그런 여행 경험들이 있었다 보니까 딱 캐나다 갈래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오히려 약간 좀 관심이 있는 정도였어요. 네네네. 네네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엄마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아이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의 생각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애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갖고 애가 간다 그러면 보낼게요 이런 엄마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아가 가 있잖아요. 둘째는 이제 첫째랑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자기만의 그 확고한 그게 있어서 아니면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아가 지금 가 있고 그 상황을 자기도 옆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형아가 이제 스피치 대회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딱 보면은 자기도 처음에는 이러더니 좀 하네.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형아를 보내서 형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뭔가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형아가 예전보다 좀 잘하는 거를 자기도 약간 느꼈는지 그렇구나. 예전에는 OSS 하면 영어 싫어 이러더니 지금은 가면 그렇게 하는구나. 가보자 밥 맛있게 먹고 있어?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워낙 밥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사진을 이제 같이 보거든요. 둘째랑. 그러면 나는 저기 가면은 맨날 저기서 이만큼 먹을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재혁이 엄마, 아빠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네네네. 재혁이 아빠는 아이들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러는 거 네, 아니셨어요? 아니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부구 어린애를 가지고 이렇게 혼자 벌써 띄워놓고 약간 이런 거였잖아. 네, 그쵸. 근데 어떻게 해서 설득이 돼서 엄마가 아이를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영어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저는 남편보다는 그래도 영어권에서 산 경험도 있고 이제 영어를 좀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해줬어요, 남편이. 네가 영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하게 됐구나.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 이런 철학으로 나는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았는데 다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유튜브도 보여주고 OSS 유튜브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그때 아빠랑 같이 뵀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저가 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됐죠. 만약에 안 오셨으면 네. 긴가민가 했겠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오셔가지고 확신을 주시고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긴가민가 했겠지만 그래도 바로 이제 오케이가 된 거죠. 서로. 예. 자, 지금 이제 아이가 간지 5개월? 네,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네. 5개월이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난 5개월을 이렇게 반추해보면 네네네. 어떨 때 진짜 보내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뭐 6개월 정도까지는 내가 특별히 뭐 성과물이 막 나와서 얘가 진짜 짠 하고 이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는 않았어요. 기대치를 그렇죠. 아예 네네.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이제 자기가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경험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거를 좀 얘가 많이 부닥쳐 보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랬고 뭐 네네. 거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뭐 학교에서나 이런 뭐 경험이 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얘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얘가 영어가 느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물론 그 캐나다 학교에서 아직은 뭐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거의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왔었을 때 그 레벨이나 있고 네. 지금은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도 영어로 보내고 지금 5개월 정도 되면은요. 네네. 저기가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막 못 알아듣고 그런 지가 아니에요. 거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 드물게 그런 것도 네네네. 있지만 네네. 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합니다. 네네네네. 아무튼 뭐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 기준은 어쨌든 그 캐나다인 사람들하고의 기준이니까 네. 솔직히 그거에 제가 이렇게 기준을 맞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영어를 자기가 이제 엄마랑 대화할 때도 영어를 쓰려고 하고 네. 텍스트 메시지도 영어로 보내고 네. 그거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아니고 좀 자연스러워졌다. 자신감이 생겼네 영어에 예, 대해서.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스펠링도 틀리고 네. 뭐 어법도 안 먹고 하지만은 네. 그거를 자기가 엄마한테 자기 의견으로 다 표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스피치 대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애가 너무 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영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네. 약간 그런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가 이렇게 변했나라는 생각도 해서 좀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애가 변하고 있어서 놀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네, 제가 늘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비 학부모들이. 네네네.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네네. 아직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네네.
선생님 우리 애는 영어를 조금 더 배워가지고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네네네. 배가 고파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네네. 너무 배가 고프면 좀 창피하니까 네. 밥을 좀 먹고 갈게요. 적당한 비유가 됐나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영어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예. 저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렇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예, 정답이죠. 솔직히 저희 아이도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약간 자기 캐릭터 자체는 그러니까 한국어도 습득이 또래에 비해서 되게 느렸거든요. 네. 한국어 습득도 느렸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어도 느리게 하는 아이를 영어로 또 푸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학원도 안 보냈고, 영어도 한 2학년 때 시작을 했나? 그것도 그냥 파닉스부터, 알파벳부터 네. 시작을 했거든요. 천천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얘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그 영어 실력을 봤을 때는 전혀 아무 상관이 그죠? 없다. 예. 그래서 솔직히 캐나다는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문화, 영미권의 문화도 배우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연스럽게 예, 얘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언어가 완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럴 거면은 빨리 보내는 게 맞다. 저는 항상.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예. 언어는 나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뭐 기초를 닦니 그건 아니고 무조건 빨리 가면 다 네. 적응하면서 다 지내더라.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도 확고한 저만의 그 신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괌에서 하와이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서 이렇게 기르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어떨 가서 때 내가 지금 OSS를 택해서 유학을 보낸 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어떨 됐어요. 때 우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우선 스피치 대회에서의 아이의 그런 발표력을 볼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매월 아이하고 매일매일 썼던 그 플래너를 보잖아요. 그걸 저는 다 읽었거든요. 매일매일 네. 걸 매일 다 읽었어요. 남편한테도 일부러 읽으라 그랬어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재혁이가 쓴 게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선생님이 리라이팅 해주신 거를 읽어라. 네. 그거를 보면 처음에 얘가 그 문장의 실력이 있고 지금의 실력이 있는데 진짜 네. 일치월장을 한 게 느껴져요. 그 문장의 수도 정말 많아졌고 예전에는 영어를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억지로 썼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자기 생각을 그냥 맞든 틀리든 막 써내려가는 거. 네. 그거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놀라고 있어요. 예. 생활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처음에 혼자 보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부모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5개월 생활해 보니까 네네. 나머지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생활 면에서는 예상은 했어요. 내가 끼고 있을 때와 내 품에 벗어났을 때 애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지. 네. 더군다나 여자 아이도 아니고 남자 아이잖아요.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빨거나 다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초반에는 뭐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막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도 느끼겠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새는 스스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약간 멋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엊그저께는 저한테 나이키 그 도시락 런치백을 사달래요.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학교 친구들이 쓰는 거가. 그래서 런치백 빨리 사달라고. 그 다음에 나이키로 된 물병 그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얘가 약간의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구나. 네. 이제는 이제 급급하게 이렇게 영어로 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 여유 있게 나 이제 런치북도 좀 갖춰져 이제 좀 괜찮은 거 하고 다니고 싶고 이런 게 생겼다는 게 그냥 귀엽기도 하고 많이 발전했기도 하고 네.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어야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기회 없이 계속 제품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주면 사실은 저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OSS 보낸 거가 네. 이제 내 품에 떠났을 때 얘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한테. 근데 네. 제품에 있으면 절대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잘 그렇게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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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하고 바로바로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걸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OSS를 보낸 큰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것도 엄청 크죠. 선생님하고 언제든지 제가 의사소통을 하고, 네.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 미안할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좀 너무했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네. 네. 네네. 주변 분들에게 나는 네네. OSS에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럼 네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100이면 100. 어떻게 아들 혼자 보내냐. 어떻게 혼자 애를 보내냐. 예, 뭐, 친인척들, 저희, 조부모님들, 주변 친구들 다, 어떻게 혼자 보냈어? 다 처음에. 독해, 그러니까요. 여전히. 예, 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말이 통해서 내가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냈다. 이렇게. 자, 독하다, 독해. 그랬을 때, 나 안 독해. OSS에 보내면 그게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별로 이렇게 저도 주위 사람 신경 별로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근데 내심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내심 또 부러워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우선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 네네네. 아이, 그래. 재혁이는 아마 엄마도 좀 이렇게 그렇게 네. 마음의 여유도 있고, 재혁이도 그러니까. 네네. 재혁이도 나는 그동안 너무나 끼고 살아서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머니가 봤을 때, 네. 모든 아이들이 가면 다 적응을 하던가요?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예, 그렇잖아요. 어쨌든, 홈스테이에서 자기가 살고, 밤에는 네. 주말도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OSS에서 공부할 때는 OSS만의 그 룰에 따라서 해야지만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 중간에 돌아오고 탈락하고 그런 애들 없어요? 이런 질문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건 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예전 기수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탈락하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 애는 지금 계속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네. 걱정이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어. 그리고 아이가 뭔가 예를 텍스트 메시지를 약간 좀 부모한테 조금 하면 안 되는 스투피드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도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거든요. 너 엄마 캐나다에 7월에 가면 같이 오자. 그렇거든요. 농담하거든요. 그럼 바로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아이들은 더 잊고 싶어 하는 네, 더 잊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예. 안 온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예. 야,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기우예요. 보내기 그렇죠. 전에는 예. 혼자 애들을 보낸다는 것에 대한 네네네네. 두려움. 그쵸. 그거 깨는 게 되게 쉽지 않죠. 엄마,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는. 네.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네. 좀, 길게 생각하시면. 네. 재혁이 엄마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고 보내신 건데 네네네. 재혁이 엄마도 역시 OSS에 보내도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뭔가, 한국에서도 적응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러면 다 가서 자기 살궁리하고 네.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시면 한 1년 정도는 보내는 게 전혀의 문제가 안 되고 아이가 나중에를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남자들을 가지신 엄마들은 딸이었으면 걱정도 안 하는데 아들이라 조금 처음에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대로 딸아이를 두신 어머니들은 아유 난 아들이었으면 걱정도 안 해. 여자애니까 보내는 게 걱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성별의 문제일까 그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도 아들 둘을 가진 엄마인데
뭐 아들이라 그래서 얘가 뭐 적응 안 할까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예. 그거 상관없이 네. 예. 받아들이는 거 그 아이들의 몫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야, 그래도 이렇게 막강한 신뢰를 보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끝까지 잘 네.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